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공부 같이 하는 채널 준마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차트를 보면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오르고 있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방향이 헷갈리고 어디쯤에서 사고 팔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경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추세선 완전 정복입니다. 사실 추세선은 차트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도구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잘못 사용하고 계세요. 그냥 두 개의 저점이나 고점을 이어서 선 하나 긋고 이게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이렇게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그어야 할지, 왜 거기에 그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선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추세선을 그리는 법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세의 개념부터 추세의 원리와 기능, 실제로 추세선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또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또 실전 차트에 어떻게 적용해서 수익기회를 찾는지 등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 거예요.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차트 해석의 기준이 생기고요. 매수 매도 타이밍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추세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주가라는 거는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특정 방향성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추세라고 하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상승 추세로 고점과 저점이 같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이에요. 즉, 파동이 위로 진행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파동이 생기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자, 고점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저점도 따라서 위로 올라간다. 맞나요? 이거를 무슨 추세다? 상승 추세다. 두 번째로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흐름이에요. 이거는 반대로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고점, 점점 내려가죠. 자, 저점 내려가요. 맞나요? 자, 파동이, 자, 이렇게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걸 뭐라고요? 하락 추세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횡보 추세가 있는데요. 일정 가격대를 중심으로 고점과 저점이 거의 수평으로, 즉 방향성이 없고 박스권 장세라고 또 부릅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파동이 나오는데, 자, 여기 고점이 어때요? 일정한 가격대, 저점 또한 일정한 가격대. 보시면 이렇게 박스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박스권 장세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추세가 있어요. 그러면 추세선은 추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선이 추세선이에요. 자, 상승 추세선은 주요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리고요.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이에요. 이게 단순히 선 하나 그리는 것 같은데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상승 추세선은 뭐와 뭐를 연결한다고요? 저점과 저점. 맞나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리는 이 선이 뭐다? 상승 추세선이다. 상승 추세선. 뭐와 뭐를 연결한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 아시겠죠? 하락 추세는 뭐와 뭐를 연결한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 맞나요?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선을 뭐라고 한다? 하락 추세선이라고 한다. 맞죠? 이 추세선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볼게요. 자, 방향성의 시각화.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한눈에 보여줘요. 그리고 지지저항 역할. 주가가 이 선 근처에 오면 멈추거나 되돌림 현상이 자주 나타나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 선을 기준으로 심리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 전환의 신호입니다. 만약 추세선을 이탈한다면 기존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일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선은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방향성 이건 상승 추세 중인 거죠. 자 보시면 방향성 이렇게 요 추세선을 보면 아 얘는 상승하는구나. 여기 요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보면 아 얘는 지금 하락 중이구나 라고 한눈에 보여줘요. 방향을. 그리고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 그럼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그어졌으면 자 하락하다 반등하고 하락하다 반등하고 맞나요? 하락하다가 반등해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하락하다가 지지받고 반등하고요. 맞나요? 자, 하락 추세선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내려오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내려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방향의 시각화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주가가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이 저점과 주가가 다시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상승 추세선. 그럼 이 상승 추세선이 뭐가 된다고요? 주가 이 근처에서 지지나 저항이 나온다. 자, 그럼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 상승 추세선이 뭐가 된다? 지지 라인이 됩니다. 지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멈추거나 어떤 현상? 되돌림 현상. 이 되돌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셨죠?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다가 내려와요. 맞죠?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하락 추세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주가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을 때 이 하락 추세선이 무슨 역할을 한다?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탈을 하면 기존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한다.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주가가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요. 근데 주가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아.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뚫고 내려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신호다? 하락 전환 신호다. 이해되셨죠? 자,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요거 두 개의 고점을 연결을 해서 하락 추세선을 그었는데 자,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 저항 맞지 않고 여기서 이걸 뚫어버려요. 그럼 얘를 뭘로 해석한다고요? 상승 전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추세선은 뭐다 단순한 선이 아니라 시장 심리와 방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 도구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선을 실제로 어떻게 그리는지 배워볼게요. 자,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 최소 2점 이상이 필요하다. 자,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가격 포인트, 저점 또는 고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포인트에서 반응이 있어야지 이 추세선이 실제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2점으로는 그냥
가설이고요. 세 점부터는 실질적인 추세선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원칙. 상승 추세선은 저점을 연결한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가격이 상승 추세일 때 이전 저점보다 높은 가격들을 선택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원칙 세 번째. 하락 추세선은 고점을 연결합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일 때는 이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들을 선택해서 추세선을 그립니다. 자, 네 번째 원칙, 추세선의 유효성. 추세선이 가격에 여러 번 지지되거나 저항될수록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원칙. 첫 번째 원칙 뭐였죠? 최소 2점 이상. 고점과 저점. 맞나요? 자, 여기 상승 추세선 보면요. 보이시죠?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 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두 개죠. 두 개는 뭘로 본다? 그냥 가설로 보고 자, 세 번째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어줬을 때 얘를 뭐라고요? 실질적인 추세선으로 본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이 뭐다? 지지선 역할을 한다. 자, 원칙 세 번째. 하락 추세선은 뭐를 연결한다? 고점을 연결한다. 고점. 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을 연결합니다. 자, 여기. 자, 두 개는 뭘로 본다? 가설로 보고 이렇게 세 개까지 이어지면 실질 추세선으로 본다. 맞죠? 두 개 이상의 고점을 연결한다. 맞죠? 그리고 이 추세선이 유용하려면 자, 이렇게 여러 번 이 가격대에서 지지 저항이 여러 번 나오면 이게 보다 신뢰성이 더 올라간다. 이해되셨죠? 자, 어디를 기준으로 선을 그릴까? 자, 봉의 꼬리를 기준으로 할지 몸통을 기준으로 할지 헷갈리시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꼬리까지 포함해서 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면 이 꼬리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반응했던 가격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즉, 누군가는 거기서 매수를 했고요. 누군가는 거기서 손절을 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지지나 저항 구간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 기준, 즉 몸통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리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기간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은 종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의 추세선은 더 깔끔하고 명확한 지지 저항 해석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몸통 기준으로 그려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팁 한 가지는요. 꼬리든 종가든 하나만 고르고요. 그 기준을 계속 일관되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종가 기준으로만 추세선을 그릴 거야 라고 정했으면 이후에 모든 차트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추세선을 그려야 돼요. 그때그때 다른 방식으로 그리면요. 지지인지 저항인지 헷갈리고 신뢰도도 확 떨어지게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선은 선이 아니에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딱 맞지 않더라도 근처에서 반등하거나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선에 닿지 않아도 반응이 오면은 유효한 추세선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의 오차 범위, 추세선 근처를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꼬리인지 종가 기준인지 즉 몸통 기준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 저는, 어디 기준으로 그린다 그랬어요? 몸통 기준으로 그린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분홍색 선을 보세요. 하락 추세선을 그릴 거예요. 자,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 그랬어요. 몸통 기준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몸통과 여기 몸통. 그리고 여기 몸통. 자, 하나, 둘, 셋. 맞나요? 자, 실질 추세선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런 분홍색 하락 추세선이 그어졌고요. 자, 꼬리를 기준으로 그리면요. 같은 차트에서 꼬리 기준으로 그리면 자, 여기 꼬리, 여기 꼬리. 맞나요? 요 두 개로 긋습니다. 자, 이렇게 그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선을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을 때 저항을 안 받고 뚫렸다. 이거를 뭘로 본다고요? 상승 전환. 상승 전환. 자, 이 분홍색, 그래서 몸통으로 그렸을 이 하락 추세선의 전환 신호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맞나요?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꼬리로 추세선을 그은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전환 신호는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 자, 여기. 맞나요?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 이 부분이 상승 전환 신호로 봅니다. 자, 같은 차트지만 꼬리로 그리느냐, 몸통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자, 전환 신호 차이가 납니다. 맞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 없다. 내가 꼬리로 그렸으면 꼬리, 몸통으로 그렸으면 끝까지 몸통으로 해서 이 돌파 전환 신호를 찾아내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게 바로 추세선의 기울기, 경사인데요. 너무 가파른 추세선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맞아요. 조금만 가격이 흔들려도 쉽게 뚫려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도에서 45도 정도의 각도, 비교적 완만한 추세선이 훨씬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여겨져요. 가파른 추세선은 단기적인 급등이나 급락일 수 있어 지속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는 조정 없이 빠르게 오르기만 한 추세는 무너질 때도 어떻다?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자, 여기 차트 보이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각도가 지금 제가 여기 상승 추세선을 그어놨어요. 맞나요? 제가 여기 지금 상승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각도가 어때 보여요? 굉장히 가파르죠? 이렇게 가파르게 그어진 상승 추세선은 어떻다? 뚫릴 확률이 높다. 뚫릴 확률이 높고 한번 뚫리면 어떻게 해요? 조정 없이 무너질 때도 굉장히 빠르게 무너진다.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해되셨죠? 반면에 반면에 이 추세선 보이시나요? 각도가 어때 보여요? 45도 각도 정도 되어 보이죠? 자, 그럼 이 종목의 경우는 이 추세선이 가파르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가파르지도 않고, 너무 완만하지도 않은 45도 경사의 추세선이에요. 자, 보시면,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종목이 얼마예요? 75,500원. 보이시죠? 이
이 완만한 추세로 쭉 올라간 이 추세는 어디까지 갑니까? 보이시나요? 45만 5천 원.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이 경사가 45도 정도의 각도가 가장 좋다. 지속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분봉부터 시간봉, 일봉, 주봉, 월봉까지 다양한 우리가 시간 단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프레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섞어서 추세선을 그리시면 진짜 위험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같은 추세선이어도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월봉과 주봉의 추세선을 그리면 이거는 장기 추세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구 관점이냐면 기간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들이 주로 봅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주봉 추세선을 깼다. 이거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고요. 몇 달 이상 이어질 수 있는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주봉이에요. 맞죠? 코스피 주봉. 자, 주봉에서 제가 여기서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런데 이 추세선을 깼다. 깨면 뭘로 본다고요? 몇 달 이상 이어질 수 있는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다. 몇 달 동안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게 얼마나 되나 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뭐가 나요? 하락장, 2년간의 하락장이 나타났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주봉의 추세선은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일봉과 70분봉에 그리는 추세선이에요. 이거는 중기 추세선으로 보고요. 주로 스윙 트레이딩이나 중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요. 며칠에서 수주 단위의 흐름을 잡기가 좋아요. 실전 매매에서 진입과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때 딱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봉에서 상승 추세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캔들이 그 선 위에서 반등을 했다? 그럼 이 추세선 이어지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추세선이 잠깐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 전환이다 이건 아니에요. 가짜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이탈의 강도나 거래량 같은 보조지표도 같이 봐야 돼요. 보세요. 자, 여기서 시간 프레임 뭐예요? 일봉이에요. 맞나요? 내가 상승 추세선을 하나 그었어요. 만약에 오늘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내가 상승 추세선을 그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앞을 보고서 여기 저점들을 이어서 상승 추세선을 그려요. 2개 이상이니까 긋습니다. 자,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이제 날이 지나서 이렇게 갔을 때 주가가 이 상승 추세선을 기준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럼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겠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세선이 여기서 일봉에서 잠깐 깨졌다. 여기 이렇게 추세선이 있는데 이렇게 잠깐 깨졌다 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 전환은 아니다. 이건 가짜 신호일 수 있다. 어떻게 확인해요? 얘가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거래량을 봅니다. 자, 거래량 어때요? 없죠? 거래량 없어요. 이럴 땐 가짜 신호일 수 있으니까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봅니다.
다음날 어떻게 돼요? 상승 전환, 반전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맞나요?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아래와 같은 거래량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70분봉 이하의 추세선을 긋는 거예요. 즉 단기 추세선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단타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30분봉, 15분봉, 5분봉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시간 프레임이 정말 민감한데요. 장중 흐름 하나하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가 많다? 노이즈가 많고 가짜 신호도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분봉에서 추세선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상위 시간 프레임, 자, 5분봉보다 위에, 예를 들어서 70분봉이나 1봉에서 저항이 걸리면 바로 꺾일 수도 있어요.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여기 삼성전자 분봉의 시간 프레임 70입니다. 그리고 5월 28일. 그러면 이게 같은 조건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70 프레임.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추세선을 그릴 거예요. 자, 추세선을 그리면은, 자, 저는 뭘 기준으로 그린다고 했죠? 몸통 기준으로 그린다. 맞나요? 몸통 기준으로, 제가 몸통 기준으로 추세선을, 자, 몸통 기준으로 제가 추세선을 그렸어요. 자, 만나볼게요. 자, 여기 몸통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렸어요. 맞죠? 여기도 몸통. 꼬리 아니고 몸통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자, 이거를 그대로 5분봉에서 볼 거예요. 5분봉에서, 자, 5분봉으로 변환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분봉의 5분 프레임 맞나요? 5분 프레임의 날짜 5월 28일 같은 조건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당기면, 자, 아까 우리가 그렸던 70분 봉에서 그렸던 추세선이 여기 5분 봉에도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분봉 프레임은, 분봉을 바꾸면 똑같이 그 차트에 나타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0분 봉에서 그린 우리 추세선을 여기 5분 봉에서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요 부분 저항 받죠? 자, 다시 내려갔다가 요 부분 저항 받습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저항,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항 뚫죠. 어때요? 70분 봉에서 그린 추세선이 5분 봉에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기 추세선은 상위 추세선도 같이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를 하면요. 자, 내가 장기 추세, 시장의 방향성을 보겠다. 그러면 월봉과 주봉의 추세선을 그어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내가 중기, 스윙이나 중기 트레이딩을 하겠다. 그럼 일봉과 70분 봉의 추세선을 그어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가 단기로 단타나 스캘핑을 하겠다. 그러면 70분 봉과 70분 봉보다 작은 봉, 5분, 10분 봉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중요한 그 시간 프레임이라는 게 이 70분 봉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쓰는 이 추세선의 시간 프레임은 70분 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70분 봉 추세선을 봐야 하는지 이 부분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초보자분들은 보통
1시간봉, 심지어 10분봉, 5분봉의 추세선을 막 그리세요. 자, 물론 단타라면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문 트레이더들은 특히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4시간봉 추세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이 공감하는 시간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코인, 혹은 해외 선물 같은 걸 하다 보면 전 세계 참여자들이 같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바로 4시간 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런던장이 열리고 뉴욕장이 시작되고 아시아장이 마감이 되는 이 타이밍들 사이사이에 4시간 봉 캔들이 하나씩 전환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시점에서 많은 매매 신호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이 4시간 봉의 고점, 저점, 종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요. 추세선이 잘 맞고요. 지지와 저항이 깔끔하게 작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의 정밀도가 높아요. 4시간 봉에는 정말 놀랍게도 추세선이 딱딱 잘 맞고 캔들 패턴이 정확하게 잘 나타나요. 그리고 고점, 저점이 의미 있게 작용을 해요. 특히 우리가 많이 보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4시간 봉에선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요. 반대로 4시간 이하의 봉은 왜 약한가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이라고 하면은 24시간에 24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중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 캔들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새벽 3시 캔들 하나가 나오는데 시장 참여자는 거의 없고 거래량도 미미해요. 그런데도 그게 한 개의 캔들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엉뚱한 추세선이 생기고 가짜 신호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4시간 봉은 거래가 적은 시간대들을 전부 흡수해버려요. 데이터 왜곡이 적고요. 노이즈가 줄고 무엇보다 방향성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매매를 하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쓰는 이 4시간 봉의 핵심은요. 24시간을 4시간으로 나누면 6개의 캔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 핵심입니다. 70분 봉을 쓴다고 하더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이 4시간 봉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요. 하루에 6시간 30분, 즉 390분만 장이 열려요. 정규 시장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밤에는 장이 없고요. 새벽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4시간 봉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면요.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가 첫 번째 4시간 봉. 그리고 오후 1시에서 3시 30분이 두 번째 봉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봉은 2시간 반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4시간 봉이 고작 1개에서 2개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두 번째 봉이 짧거나 플랫폼에 따라서 생략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4시간 봉 캔들 자체가 왜곡이 됩니다. 캔들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패턴, 추세선 의미가 약해지고요.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가 강제로 포함이 됩니다. 가짜 신호가 많이 생기겠죠. 자, 하나의 봉으로만 매매 판단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70분 봉으로 보면요. 4시간 봉처럼 하루에 총 6개의 캔들이 나옵니다. 즉, 정확한 고점과 저점, 종가, 지지, 저항을 그리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리고 이 70분 봉은요, 단기 트레이딩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추세선을 그릴 때 의미 있는 반등이 자주 나오고 손절선, 익절선 기준 설정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데이 트레이딩을 하든 간에 70분 봉은요, 정말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일봉과 단기봉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요. 70분 봉은 하루에 총 6개의 캔들이 나오니까 하루의 흐름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5분 봉이나 10분 봉처럼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분 봉, 10분 봉 보면은 캔들이 너무 많고 요동이 심하죠. 뭔가 자꾸 흔들려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워요. 반면에 일봉은요, 너무 느려요. 진입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죠. 그 사이에 속도와 안정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70분 봉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 트레이딩과 수익 매매에 딱 맞는 시간대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나 이틀 안에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더라면 또는 3일, 1, 2주 정도 들고 가는 스윙 트레이더라면 70분 봉이 정말 딱이에요. 왜냐면요, 데이 트레이더들은 방향을 큰 시간 봉에서 보고 그 다음에 5분 봉이나 10분 봉으로 세부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이때 70분 봉은요, 방향을 알려주는 상위봉 역할을 해줍니다. 자, 스윙 트레이더들은 1봉보다 먼저 움직이는 흐름, 추세 전환 조짐을 70분 봉에서 먼저 캐치할 수 있어요. 즉, 진입의 근거를 잡는데 매우 유용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추세선 매매 기법에 눌림목, 추세선, 박스권 돌파 시그널 등 이거 다 70분 봉에서 포착하면 진입 타이밍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70분 봉에서 추세선이나 박스권 패턴을 그리면요, 생각보다 정확하게 지지 저항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많은 전문 트레이더들이 70분 봉을 기준으로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 심리가 70분 봉 구간에 모여요. 그래서 70분 봉 추세선 근처에 오면요, 여기서 반등 나오겠는데 하면서 실제로 반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0분 봉 추세선은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여기 차트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차트예요. 자, 여기 70분 프레임에서 우리가 아까 추세선 그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자, 이거를 70분 프레임이 아닌, 한 2시간 프레임으로 볼까요? 자, 볼게요. 자, 2시간 프레임으로 본다. 2시간 프레임으로 본다고 하면은, 120분 프레임으로 본다. 그러면, 자, 보세요. 2시간이죠? 120분이면. 자, 여기에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여기에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자, 보세요. 조금 더 키워볼게요, 차트를. 자, 120분 프레임으로 본다고 하면은, 자, 제가 120분 프레임에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이거 지금 현재 그어져 있는 프레임은 뭐예요? 70분 프레임이에요. 주황색 기억하세요. 자, 그럼 제가 몸통부터 긋는다고 했어요. 그쵸, 몸통. 자, 몸통. 저는 몸통부터 긋는다고 했어요. 이거는 120분입니다. 자, 몸통 프레임 그어볼게요. 자, 몸통 프레임. 맞나요? 몸통. 여기 몸통. 여기 몸통. 여기 몸통. 여기 몸통. 몸통 프레임. 여기 몸통. 맞죠? 자, 몸통 프레임으로 제가 120분. 자, 색깔이 똑같으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 주황색은 아까 70분 프레임이에요. 70분 프레임이고 얘는 120분 프레임입니다. 자, 그럼 얘를 5분 봉에서 볼게요. 5분 봉에서. 자, 똑같이 보여지죠? 왜? 120분 프레임도 2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분봉에서 120분을 쳤기 때문에 같은 분봉에서 그리면 추세선이 같이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70분 프레임이요. 자, 파란색이 120분 프레임입니다. 자, 보세요. 저항이 어디가 더 신뢰도가 좋아요? 여기 정확히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집니다. 120분은 여기다 돌파했다 다시 떨어지고.
그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시각적으로 70분봉 프레임 이 주황색 선이 훨씬 더 신뢰도가 좋아요. 네, 맞죠? 그래서 저는 이 70분봉 프레임을 쓰고요. 이 70분봉 프레임에서 추세를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추세선은 한 번 그려놓고 그대로 두는 거 아니에요.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 추세선도 유연하게 수정을 해줘야 의미 있는 기준선으로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어떻게 다시 그려야 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추세선이 이탈됐을 때.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가격이 추세선을 확실히 뚫고 내려가거나 올라간 다음에 그 되돌림까지 나왔는데도 다시 그 추세선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추세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냐? 종가 기준으로 뚫었는지 거래량이 같이 터졌는지 그리고 이전보다 낮은 고점 혹은 더 높은 저점이 생겼는지 이걸 보면은 이 추세선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는 과감하게 새로운 추세선을 그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세선이 각도가 바뀔 때 자, 처음에는 주가가 천천히 오르다가 갑자기 슉 하고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기존에 그어둔 완만한 추세선은 너무 아래에 있어서 더 이상 기준이 안 돼요. 이럴 땐 새로운 고점, 저점 기준으로 좀 더 가파른 각도의 추세선을 다시 그려줘야 돼요. 반대로 너무 가파르게 그어놓은 추세선이 자꾸자꾸 이탈된다면 그때는 너무 급하게 잡은 거니까 더 완만하게 수정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 세 번째로 새로운 고점, 저점이 뚜렷하게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A점과 B점 기준으로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그 뒤에 더 뚜렷한 저점 C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A, B가 아니라 B, C로 추세선을 다시 그려주는 게 정확합니다. 시장 흐름에 더 잘 맞게 저점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설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격과 추세선 사이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것도 놓치기 쉬운 포인트인데요. 가격이 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고 추세선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추세선은 지지나 저항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세선은 가격과 가까워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멀어지면 현실에서 잘 안 맞아요. 그럴 때 새로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스권 행보장으로 바뀌었을 때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그때는 추세선보다는 수평선, 즉 지지와 저항선이 더 유효해요. 추세선은 잠깐 보조선 정도로만 참고를 하고요. 그때는 박스권 흐름에 맞는 도구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세선이 요 그림, 요 차트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보세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추세선이 이탈됐을 때라고 했어요. 이탈됐을 때 다시 그려준다. 자, 차트가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그었는데 여기 명확하게 이탈이 됐죠. 명확하게 이탈이 됐어. 자, 그리고 되돌림. 여기서 되돌림이 나왔는데 되돌림까지 나왔는데도 그 추세선 방향으로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추세는 끝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밑에서 되돌림 현상이 나왔던 이 밑에서 다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세 각도가 바뀔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런데 이 주가가 움직이면서 여기서 또 저점을 만들어줘요. 이럴 때는 이 아래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각도가 바뀔 때 추세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새로운 고점과 저점이 뚜렷하게 나올 때 내가 처음에 여기와 여기를 잡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해요? 더 뚜렷한 저점이 여기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생깁니다. 여기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생겨요. 이럴 경우에는 추세선을 세로 그어줍니다. 이해되셨죠? 자, 매매 기준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싶다면요. 이런 변화 포인트들을 잘 체크하면서 필요할 때 과감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추세선은요, 며칠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딱히 정해진 주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아무 기준도 없이 감으로만 하기엔 조금 위험하겠죠. 그래서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대략적인 기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가 장기 투자자다면 월봉과 주봉에서 뭐 12주에 한 번 정도 그려주는 건 충분해요. 왜냐면 장기 흐름은 고점과 저점이 천천히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자, 매일매일 보면서 추세선을 바꾸는 거는 오히려 혼란만 주고 의미가 없어요. 월봉과 주봉에서는. 두 번째로, 스윙이나 내가 중기 투자자라면은 보는 차트는 주로 일봉이고요. 자, 체크 주기는 대략 한 달 반, 즉 30일에서 35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패턴이 만들어지고 추세가 바뀌면 몇 주는 걸려요. 특히 이중바닥이나 박스권 돌파 같은 구조가 생기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봉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추세선을 점검해 주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기 매매자나 데이 트레이더라면 자, 보는 차트는 70분봉 이하, 70분봉, 30분봉, 심지어 5분봉까지. 자, 체크 주기는 매일 혹은 장중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이건 거의 필수에 가까워요. 왜냐면 시세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요. 추세선도 그만큼 자주 깨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새로운 패턴이 계속 만들어져요. 자,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고요. 추세선도 수시로 다시 그리고 지우고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추세선을 갱신하는 핵심 기준은요, 단순히 며칠 지났으니까 한번 볼까? 뭐 이런 접근보다는 지금 이 추세선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걸 수시로 체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세선은 매매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침판이 흐릿해지거나 뭐 어긋났는데도 그대로 두면 방향을 잃고 우리가 헤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요. 시장의 움직임에 맞게 유연하게 필요할 때 과감하게 수정해주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로 장기 추세선은 방향성, 단기 추세선은 진입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상위 추세선은 하이 프레임에서 지지 저항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레이어드 분석으로 여러 시간대 추세선을 함께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추세선을 그릴 줄 안다는 것은 시장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추세선 하나만으로도 매매 전략을 짤 수 있고 수익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화면은요. 4시간 프레임을 사용하는 전문 트레이더들의 소개예요.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추세는요, 매매하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짧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진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 70분 프레임과 추세선으로 실전 차트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